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덴마크의 TU 델프트라 공대에서 원자력 추진 방식이 상업용 선박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적용되어야 하는데 토륨을 이용하는 MSR, 용융염로가 대세가 될 것 같다. 이런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 표지가 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원자력 추진 선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신나게 놀자에서도 이미 핵 추진 상업용 선박의 원자로는 용융염로가 될 것이고 결국 처음에는 그 우라늄 235 저농축 우라늄 235를 원료로 사용하겠지만 결국 토륨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전기 선박 원자로에서 나온 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 전기 추진 선박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관련 영상을 계속 올려오고 있습니다. 핵 추진 선박은 새로운 거 아니죠. 군용에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쉐빙선의 경우에도 195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도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선 분야 최초의 핵 추진은 미국의 사바나호입니다. 1959년에 건조되어서 비교적 일찍 1971년 이제 퇴역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런 걸 뮤지엄 쉽이라고 하죠. 사진 보시죠. 박물관에 저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 당시에는 저게 총 비용이 그 당시 4,690만 불 들었다고 하고요. 원자로와 핵 연료 비용 등이 2,830만 불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의 그 절반 이상이었죠. 그래서 1962년에 골든게이트 브리지 부근을 지나가는 그 사진 모습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바나호 저거 조기 퇴역시킨 이후에 이 상업용 선박에서 핵 추진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 이게 그동안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원자력 에너지는 이제 대부분 육상 사용에 관심을 뒀던 것이죠. 이제 이 통념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양 부문에서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지금 에너지를 전환해야 하는 이런 시대적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4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이 이제 진전이 되어서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가 상업용 선박의 추진 용도로 지금 새롭게 검토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미 검토 단계는 많이 지나갔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도입 단계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 상선 즉 large ocean going vessels 이 분야 가령 벌크선, 컨테이너선, 탱크선, 그 다음에 부유식 해상 설비 이런 쪽에 원자력 추진 적용하면은 특히 장점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논문에서 검토한 내용들입니다.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신나게 놀자 이 채널에서 원자력 관련 핵 추진 선박을 소개할 때 드린 내용과 지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천연가스 운반선은 이 자연 기화가스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굳이 LNGC에는 원자력 추진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핵 추진을 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중량과 부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원자력 추진 방식이 종래의 디젤 엔진 방식보다 더 가볍고 부피도 작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은 CO2가 대략 98%까지 저감된다는 것이고 이 외에 SO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어떤 오염물질 또 미세먼지 이런 것도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되는 게 핵 폐기물하고 이제 안전성인데 이거는 지금 해결 가능하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전에도 여러 번 본 것처럼 용융염로 MSR의 원리상 이게 사고가 나서 이 원자력 가동이 중단되면은 바로 식어서 돌덩이처럼
원자로 자체가 돌멩이처럼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것이고, 설사 바다에 침몰되더라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그 핵 폐기물도 가령 토륨 같으면은 이거는 우라늄과는 지금 현저하게 그 문제의 심각성이 팍 줄어들고요. 문제 현저히 줄어들고 관리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핵 폐기물 처리 기술도 지금 계속 개발 중이라는 점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나머지는 소소한 것인데, 가령 그 초기 자본 투자가 좀 늘어나는 거, 이런 것도 여기서 많이 검토를 했네요. 논문에서. 카펙스하고 오펙스 이런 거 개념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연료 가격에 따라서, 연료 가격이라는 것은 핵 연료의 가격도 있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중료나 가스 가격도 있겠죠. 연료 가격에 따라서 대략 빠르면 5년, 아무리 늦어도 15년 이내에 이게 원자력 추진이 더 저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의 사용 기간을 다 고려하면은 현저하게 이게 더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원자력 추진은 고속 운항할 때 유리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어떤 배는 속도를 올릴수록 연료 관련 항계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원자력 추진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연구진이 왜 용융염노냐 이게 대세가 될 거라고 보느냐, 그 근거는 여기서 핵 연료 높은 연소율, 그 다음에 상대적인 안전성, 여기서는 패시브 세이프티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으면 돌처럼, 원자로가 돌처럼 고체로 변한다는 겁니다. 원래 액체 상태에서 핵 분열이 일어날 때는 액체 상태로 운영이 되다가 식어버리면 핵 분열이 스톱돼서 그러면 열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분열 안 하면 열이 없으니까 식으면 고체로, 즉 돌덩이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패시브 세이프티 이런 개념으로 전달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 연료의 연소율이 용융염노에서 매우 높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우라늄보다는 토륨을 이용하는 게 여기서는 훨씬 낫다. 그래서 토륨 원료 사용 가능성이 훨씬 용이하다. 이걸 다 고려하면은 MSR이 장점이 훨씬 많다. 이것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는 가령 암모니아나 메탄올이나 수소 이런 게 지금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디젤이나 벙크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이제 검토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원자력 에너지는 아직은 본격적인 대안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의문입니다. 덴마크 대학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신나게 놀자 여기에서는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보다는 원자력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추진 선박 돈 들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어저께 영국 UK에서 11월 경에 원자력 핵 추진 상업용 선박 허용할 것 같다라는 그 영상 올릴 때 코어 파워라는 회사가 등장을 했는데, 코어 파워 회사에서도 부유식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린 암모니아, 그린 메탄올, 그린 수소 이거 생산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런 주장에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가지고 원자력에서 나오는 열을 직접 이용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다시 암모니아 만들고 메탄올 만들고 수소 만들고 이런 것은 인력학 이법칙에 다 어긋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효율에 나쁘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논문에서는 암모니아, 메탄, 수소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안전성, 그러니까 암모니아, 메탄올 다 유독 물질입니다. 아주 매우 지독한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안전성과 그 다음에 기술적 성숙도가 더 필요하다. 추가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그래서 원자력 기술의 상용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문 외에 보시는 그 언론 보도에서는 최근에 글로벌 동향을 지금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이 보도에 바로 삼성중공업이 MSR 개발 업체로 잘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뉴스 아닙니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소개해 주는 거, 광고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 해외 언론이 소개하는 그 기사는 이미 신나게 놀자 이 채널에서 관련되는 영상을 자세히 뭐 여러 번 다룬 것입니다. 전부 다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해외 언론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일단 간략하게 정리만 해보면은 미국 ABS하고 에너지부 여기가 지금 8천만 불짜리 회사 기준 만드는 그 계약 체결했다는 거 소개하고 있고요. 영국의 그 코어 파워 관련해서 영국이 지금 핵 추진 상업용 선박 허용할 것 같다 이런 것도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미국 MIT 대학의 에너지 이니시에이티브 여기하고 그다음에 아이다호의 내셔널 랩에서 해상 부유식 핵 발전소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사우스 코리아의 삼성 헤비 인더스트리에서 MSR을 연구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지금 덴마크 시보그의 CMSR 컴팩트 몰튼 솔트 리액터라고 해서 이거는 시보그사의 MSR 원자로의 상표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IMSR이라는 것은 캐나다의 테레스트리얼사의 MSR 원자로의 상표 이름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CMSR을 가지고 플로팅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바지 이걸 지금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 정도로 소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노르웨이의 조선소인 울스타인, 이 울스타인에서 배터리 추진 크루즈선을 개발을 하는데 이게 토륨 MSR을 이용해서 부유식 원자력 발전을 한 다음에 이걸로 해상에서 크루즈선에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울스타인 이 건도 이전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소개를 한 겁니다. 그때 제가 평가하기를 저거는 저 조선소에서 토륨 MSR의 어떤 뭐 개발했다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 단계만 저렇게 기사를 만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구체적인 원자로의 형태, 이 원자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지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테레스트리얼사 IMSR 지금 배경 영상에서 계속 모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 시보그의 CMSR 이런 원자로 조만간 상용화 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요. 특히 IMSR은 뭐 금년 내에 상용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원자로가 있다는 것은 열이 있다는 뜻입니다. 열. 이 열을 가지고 두 가지 이제 방식이 있죠. 터빈을 돌려서 그러면 열이 기계 에너지로 바뀌니까 그 기계 에너지로 프로펠러 돌리면 이제 배는 갑니다. 이게 스팀 터빈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지 말고 이 스팀 터빈 방식 하면 옛날 방식이잖아요. 이거 산업혁명 초기에 하던 거지 이거 지금 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터빈 끝에다가 이제 발전기 돌려버리면 이제 전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기 추진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모터 돌려서 프로펠러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로 추진하는 것이 전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또 통제하기가 너무 용이하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전기 추진 선박이 당연히 이건 대세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상 원자로 준비하는 거 이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삼성중공업 등이 전기 추진 선박 이거 개념 설계하고 또 성급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원자력 기반 전기 추진 선박이 상용화된다면 이거 조만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조만간이라는 건 한 10년 내외에 2030년 이전에 그러니까 발주 소식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엔진이 원자로와 터빈과 발전기로 대체된다는 겁니다. 즉 엔진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계식 엔진이. 이거 거의 혁명적인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동안 현대중공업 계열이 힘센 엔진 이거 중심으로 선박 엔진 분야 투자 지금 적지 않게 해왔죠. 그래서 이 분야가 좀 상대적으로 강점으로 평가되기도 했는데 저 원자력 기반 전기 추진 선박이 상용화된다면 이 장점이 싹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그 연료전지 분야도 상당히 위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으면 용융염로 이거 MSR 기반의 핵 추진 선박, 그다음에 부유식 핵 발전 선박 이거 국내에서는 원자력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덴마크 시버그사하고 지금 공동 개발 중인데 이거 기초로 이제 전기 추진 선박을 잘 만들어 낸다면 그리고 여기다가 자율 운항 기술 잘 개발해서 이제 적용시켜 버리면은 그러면 2030년 이후에도 삼성중공업은 엄청 바빠질 것 같지 않습니까? 신나는 일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